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제가 막내딸이라고 하면 예쁨 많이 받고 자랐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집에 예쁨 받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오빠를 낳고도 아들을 더 낳고 싶으셔서 낳으셨는데 그 뒤로 딸만 둘이라 더 낳는 걸 포기하신 분이세요. 그만큼 아들 선호 사상이 강하신 분입니다. 오빠가 첫째고 저와는 5살 터울이 지는데요. 오빠는 우리 집에서 귀한 장손이라고 늘 대우가 남달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새 학년을 맞이하면서 옷을 사러 갈 때도 오빠 옷을 가장 먼저 사러 갔는데요. 오빠는 그 당시 휠라나 나이키 같은 옷이 아니면 입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옷 좀 사러 가자고 하면 오빠는 당연스레 나이키 매장을 먼저 들르곤 했어요. 그리고 가격표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디자인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곤 했죠. 엄마, 나 이거. 그럼 엄마는 알겠다고 하며 지갑을 꺼내서 돈뭉치를 꺼내며 계산대에 내려놓곤 했습니다. 처음에 못 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저도 당연히 그곳에서 옷을 사 입는 건 줄 알고 신나서 옷을 고르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처럼 똑같이 말을 했죠. 엄마, 난 이거. 그럼 엄마는 미간에 인상을 쓰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우, 얘들아, 다 샀으면 나가자. 언니는 제 손에 있던 옷을 제자리에 내려놓고는 제 얼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언니의 손에 이끌려 매장 문을 열고 나와야 했어요. 그렇게 나와서는 엄마는 시장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는 천막 아래에 옷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집으로 저희를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옷을 고를 때쯤엔 오빠는 혼자 집으로 간다며 먼저 가버리곤 했어요. 그럼 언니와 저는 그곳에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옷 중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야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런 게 부끄럽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 메이커에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여자인 우리들과 남자인 오빠를 확실하게 차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차별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로 끝도 없어요. 특히 어릴 적부터 오빠가 주방 일을 거드는 걸 절대로 못 보시는 분이라 수저놓기, 상 차리기, 상 치우기, 설거지는 오로지 언니와 저의 몫이었습니다. 한 번은 왜 우리만 설거지 시키냐고 했다가 오빠는 남자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엄마의 모습을 보아야 했어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환경에서 크다 보니 모든 오빠에게 양보하고 손해보는 게 당연한 삶으로 인식하며 살게 되었죠. 그리고 오빠가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참고로 아빠가 무역업을 하셔서 가족들 굶주리지 않게 돈을 잘 벌어오세요. 그리고 엄마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나름 알뜰하게 사셔서 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을 차곡차곡 모아 재산도 불리셔서 노후 준비는 이미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장가를 간다고 하니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오빠의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보태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언니도 오빠와 같은 시기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루 차이로 언니는 1년 뒤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엄마, 저 재현이랑 결혼하려고요. 갑자기? 아니 빨리 하라고 할 땐 안 하더니 여태 있다가 뭔 소리야? 그동안 서로 돈 모으느라 못했지 뭐. 안 돼. 네 오빠 어제 나한테 와서 혜진이랑 올해 결혼할 거라고 했어. 그럼 나는? 넌 내년에 해. 한 해 더 기다린다고 헤어질 것도 아니고. 안 그래? 그래서 결국 언니는 오빠가 결혼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오빠가 결혼할 때는 아파트를 해주셨는데 언니가 결혼할 때는 혼수도 언니가 다 마련해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작년에 네 오빠 장가 보내느라 모아둔 돈이 없네. 너 시집 갈 때는 네가 벌어놓은 돈으로 가야겠다. 알겠어요. 어차피 그러려고 했어.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재현이랑 둘이 모은 돈으로 작은 데로 구할 거야. 그래. 아휴, 그래도 우리 둘째가 이런 거는 똑 부러져서 신경 안 쓰이고 좋네. 저는 언니의 씁쓸한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형부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니에게 참 자상할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도 무척이나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부를 보면서 제 이상형이 바뀔 정도였어요. 이번 아버님 생신 때 어디 다 같이 놀러라도 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말아요. 그래도 기운 있으실 때 놀러 다녀야지. 자식들이 이런 거 안 챙기면 부모님들은 여행 한번 가기도 어려워요. 내가 여행지랑 숙소 다 알아볼 테니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시간 언제 괜찮으시냐고 여쭤봐. 그렇게 가게 된 여행이 바로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계곡이었습니다. 여름에 계곡에서 보트도 타고 시원한 수박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엄마와 아빠도 여행이 무척 즐거우셨는지 다녀온 이후에도 그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 후로도 형부는 저희 부모님께 무척 잘해주셨는데 저희 친정에 올 때면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결혼한 지 1년 후에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를 언니와 오빠에게 보여주게 되었어요. 원래는 언니에게만 소개해주려고 동네 호프집에서 만난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형부가 자리에 참석하고 그 후에 우연히 오빠의 연락을 받았다가 오빠도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어요. 새언니까지요. 참고로 남자친구는 저보다 8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오빠보다도 연장자였습니다. 형부는 제 남자친구에게 존칭을 써가며 깍듯이 대해주고 불편해하지 않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분위기를 깨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땡땡 회사 다니신다던데 지금 직급이 뭐예요? 아, 대리요. 그 나이면 보통 과장 달지 않나? 때 되면 다 달겠지. 오빠는 불편하게 그런 건 뭐하러 물어? 연봉은 얼마 받아요? 아, 그냥 뭐 다른 회사원들이랑 비슷하죠. 5천? 6천? 새언니, 초면에 연봉 묻는 건 실례 아니에요? 그래도 아가씨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는 저희도 알아야죠. 그러는 새언니는 지금 다니는 회사 연봉 얼만데요? 야, 너 세연이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뭐가? 우리 집안 사람이 얼마 버는지는 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새언니 논리가 그렇잖아. 자기야, 그만해. 결국 호프집에서의 단란한 맥주 한 잔은 험한 분위기로 파토가 나고 말았어요. 언니와 형부는 제 남자친구에게 오빠 대신 사과를 했고 저도 남자친구에게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남자친구가 연봉 얘기를 안 해서 분위기를 망쳤다는 망언을 해댔습니다. 오빠는 그 후로 제게 남자친구 인성을 운운하며 헤어지라고 헛소리를 했어요. 새언니도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고생이 훤하다며 제 결혼을 뜯어 말렸습니다. 반면에 언니와 형부는 사람 인성 좋고 성실하면 됐다며 결혼 준비를 잘 하라고 응원해줬어요. 양가 상견례 후에 저는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해서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도 오빠네 부부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새 언니가 아기는 되도록 늦게 갖고 싶다고 해서 오빠와 합의하에 피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 셋을 낳은 후에야 오빠네는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엄마는 새언니가 임신을 하자 두 딸들에게 대하던 것과는 딴판으로 잘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새언니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뭐가 먹고 싶은지 묻고 오빠네 집에 가져다 주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저와 언니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왜 너희들 임신했을 때는 뭐가 먹고 싶냐고 한 번을 안 물어봤을까? 언니가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임신했을 때도 엄마는 저희를 위해 먹을 걸 사다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특히
저는 아들 셋을 임신하고 입덧이 무척 심해서 임신 때마다 살이 쭉쭉 빠졌는데도 엄마는 걱정하는 말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그저 임신이 원래 그렇다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 낫는다고 무심하게 얘기를 할 뿐이었죠. 그런데 새언니가 임신을 하자 음식을 사다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새언니 몸 상할까봐 노심초사하셨어요. 새언니에게 하는 것과는 달리 두 딸들에게는 참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손주가 태어나자 엄마는 오빠네 아기를 봐주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어요. 새언니가 손자를 보러 오라는 명목으로 엄마를 자주 집으로 부르는 바람에 아기 보느라 바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생신이라 가족 모두 모여 밥을 먹게 되었어요. 엄마는 종종 자식들을 비교하곤 했는데 다른 집 자식과도 서슴없이 비교하시곤 했습니다. 엄마 친구 중에 그 종래 아줌마 알지? 그이가 자기 아들 결혼할 때 집사라고 1억을 보태줬는데 그 아들이 그 돈을 불려서 다시 1억을 돌려줬다더라. 좋겠네. 우리는 엄마가 집사라고 준 돈 전부 처가에 들어가서 집도 못 샀는데. 그 돈 아직도 못 받았니? 그 얘기를 들은 새언니가 주방에서 불이 나게 달려와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그 얘기를 왜 해? 좀 기다리라고 했잖아.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얘가 뭘 잘했다고 남편한테 큰 소리야. 너가 끼고 다니는 명품 가방만 안 샀어도 시댁 어르신들 병원비는 대고도 남았겠다. 결국 그 일로 새언니와 오빠는 언성을 높이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남아있는 언니와 저에게 새언니 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일주일 후쯤에 새언니에게 전화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내가 괜한 말 꺼내서 미안하다. 사실 엄마는 오빠네 일이라면 자존심이고 뭐고 굽히고 들어가셨어요. 예전에 언니와 저에게는 먼저 마음 상하게 해놓고도 한 달 넘게 전화 한 통 없으셨는데 오빠네에게만은 늘 관대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난 딸의 비애라며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초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에게 돈을 타갔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업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어요. 그 와중에 일부는 새 언니네 집으로 돈이 흘러간 듯 했습니다. 그 사실은 오빠와 술 한잔을 하던 중 하소연 중에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로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오빠네에게 세 번째로 돈을 해주며 이게 마지막이라고 으름장을 놨고 다행히 오빠는 어느 정도 새 사업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했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더니 검사를 받고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충격이 무척 크신 듯 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번갈아 가며 엄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엄마와 아버지의 식사를 모두 챙겨드렸어요. 형부는 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장모님 드시라고 사오곤 했는데 택배로도 음식을 자주 보내서 나중에는 엄마가 그만 좀 사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 남편은 어느 날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짐을 싸더니 저희 친정으로 향했어요. 여보, 회사도 안 가고 엄마네는 갑자기 왜 가는데? 장모님 운동 싫어하시잖아. 그런데 암 환자들은 꼭 운동을 해야 된대. 내가 왕년에 운동 코치 경력 있는 거 알지? 이참에 내가 장모님 운동 같이 해드리려고 휴가 냈어. 뭐? 휴가? 아참, 여름 휴가까지 다 끌어와서 미안하지만 자기랑은 여름에 못 놀러 갈 것 같아. 제 남편은 오래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 친정 엄마를 어머니 대신이라고 생각하며 잘해드리고 싶다고 종종 말하곤 했어요. 특히 이번에 엄마가 병에 걸리자 누구보다 남편이 많이 가슴 아파했죠. 남편의 운동 코치 덕분인지 엄마는 낮은 산을 오르고 내리기만 했는데도
운동 이후 생각보다 빠르게 몸이 회복되어 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산에 다녀와서는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 하셨어요. 엄마,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니, 김서방 왜 이렇게 웃기니? 아주 산 오르는 내내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데 아주 배꼽 빠지겠어. 무슨 얘기를 해줬길래 그래? 아니, 군대 얘기랑 회사 얘기랑 뭐 그런 얘기했지 뭐. 그 말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단박에 감이 왔어요. 남편은 평소 말을 참 재미있게 하는데요. 연애 시절 제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남편에게 반한 이유도 바로 이런 유머 감각 덕분이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을 빵빵 터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군대 이야기는 아마도 보초 서다가 귀신 보고 급동 싼 이야기였을 거고, 회사 이야기는 어느 신입사원이 첫 회식에서 바지에 오줌 싼 이야기였을 겁니다.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걸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피식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아프고 나니까 누가 나한테 잘하는지 잘 알겠네. 엄마는 언니와 제가 엄마를 위해 고생하는 걸 보고 고맙고 미안해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그토록 애지중지 아끼던 아들과 새언니의 본 모습을요. 엄마가 수술을 받던 날을 제외하고는 새언니는 엄마를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딱 한 번 병원에 방문하고는 그 후로는 조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며 병문안을 한 번을 안 왔습니다. 엄마가 투병하는 동안 얼굴 한 번 내비추지 않아서 엄마는 새언니에게 무척 실망한 듯 보였어요. 엄마가 아프기 전에는 새언니가 여우처럼 말로 참 잘하는 스타일이라 엄마는 새언니를 무척이나 예뻐했지만 저와 언니는 이미 새언니가 그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빠는 사업을 하는데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고 엄마를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사업하느라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고 징징대기 바빴죠. 새언니와 오빠는 전화와 문자로만 주구장창 엄마와 아빠에게 연락을 해오곤 했어요. 게다가 그마저도 싫은 날은 조카를 시켜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표적 치료가 불가능해서 일반 항암을 하느라 부작용으로 무척 힘들어 했는데요. 구토와 울렁증 때문에 밥 먹기도 쉽지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제 남편과 형부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음식들을 구해와서 엄마 앞에 차려드리니 엄마는 감동을 꽤나 받은 눈치였습니다. 사위들 없었으면 자기 어쩔 뻔했냐고 눈물까지 보이실 정도였어요. 아빠도 이번 일을 겪고서 생각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저와 언니야 무얼 바라고 엄마에게 잘해드린 게 아니라 우리 부모이니 당연스레 잘해드린 거였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몸에 암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은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는 한동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우리 가족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엄마는 오늘 완치 판정이나 다름없는 판정을 받았다며 축하 기념으로 그동안 고생한 자식들에게 한턱 쏘시겠다고 하셨어요. 늘 시간 없다던 오빠네도 킹크랩을 사준다는 말에 바쁜 일도 제끼고 친정으로 왔더군요. 이게 다 얼마치야? 한 돈백은 쓰셨겠는데? 돈백? 이까짓 거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놀라? 성은이, 영은이 얼른 앉아서 킹크랩 먹어. 김서방, 장서방 많이들 들게. 아유, 자네들이 그동안 나 살려낸다고 아주 고생들이 많았지? 아닙니다. 장모님 고생은요. 장모님이 노력하신 덕분에 이렇게 킹크랩도 먹어보네요. 장모님 사실 저 킹크랩 처음 먹어봅니다. 그래. 앞으로는 내가 자주 사줄게. 우리 김서방 많이 먹어. 그동안 나 운동시키느라고 고생 많았잖아. 그럼 제가 앞으로도 평생 장모님 운동 코치 해드릴 테니까 킹크랩 또 사주시는 겁니까?
아유, 그럼. 하여간 김서방 참 재밌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대화에 유독 끼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본인들은 병든 부모를 위해 한 게 없으니 할 말이 없었겠죠. 킹크랩 껍질이 산처럼 쌓여갈 즈음 엄마가 봉투를 꺼내와서는 언니와 형부, 저와 남편, 오빠와 새언니에게 하나씩 건네주더군요. 그런데 특이한 건 봉투의 두께가 모두 달랐어요. 특히 오빠와 새언니네 봉투는 아무것도 안 들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얇았어요. 장모님, 이게 뭐예요? 자네들이 그동안 나 때문에 수고한 수고비야. 장서방은 나 먹으라고 이것저것 사다 준 게 몇백만 원어치는 되더구만. 그동안 돈 많이 썼을 텐데 얼른 넣어도. 언니와 제 봉투에도 두툼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그거 니들 일당 챙겨서 넣은 거야. 매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 만들어 오느라고 고생 많았어. 니들 덕분에 엄마가 아빠 식사 많이 신경 쓰였는데 수월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 고마워. 아니 근데 김서방, 자네 왜 그러나? 아닙니다.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져 당장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서 있더라고요. 장모님, 이 봉투 안에 제 연봉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넣었는데 자네 또 농담하는 건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내 맘 같아서는 정말 연봉이라도 넣어주고 싶은데 봉투가 작아서 못했네. 김서방, 그동안 일도 쉬면서까지 나를 도왔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동안 김서방 덕분에 내가 금세 쾌차했어. 다시 한번 고마워. 내 맘 알지? 뭔가 꽤나 감동적인 현장이었는데 그 분위기를 깨는 말이 들려왔어요. 나는 왜 10만 원이야? 자기는 10만 원이야? 난 5만 원인데. 어머님, 이거 뭐예요? 자식들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차별?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자식들 차별해서 키웠지. 지훈이 너는 엄마 병원 2번 왔으니까 10만 원. 며느리는 나 수술하는 날 1번 왔으니까 5만 원인데 뭐가 잘못됐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한 만큼 버는 건 당연한 거야. 그동안 내가 아들 귀하다고 아들 거렸더니 아주 지 엄마 알기를 개똥으로나 알고 말이야. 억울하면 앞으로 잘해 이 자식아. 오빠 성격에 엄마가 이 정도로 대했으면 문을 박차고 나갈 법도 한데 아빠의 다음 한마디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우리 자매, 이 건물이랑 땅 정리 좀 할 거다. 이 정리한다뇨. 파시겠다고요? 아이, 그걸 왜 팔아? 물려줘야지. 그제야 오빠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물었어요. 아이, 저희 주식이에요? 아직 누구 줄지 안 정했다. 네 엄마랑 상의 중이야. 그때부터 아주 웃긴 일이 생겼어요. 일이 바빠서 병문안도 못 오던 오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친정집을 찾아와 먹을 것을 사다 주고 가고 새언니는 조카를 보여주러 왔다며 주말마다 방문하고 반찬까지 싸들고 왔어요. 그 덕분에 매주 방문하던 언니네와 저희 부부는 한 달 정도는 집에서 쉴 수 있었어요. 새언니는 건물 관리인 자격증을 따겠다고 공부를 시작했고 아빠의 건물을 관리해보고 싶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아빠는 그렇게 하라며 관리를 새언니에게 맡기셨습니다. 새언니가 건물 관리를 맡자 오빠는 그 건물이 자기네 것이라도 된 양 행동했어요. 성은이 네 음식 잘하니까 우리 건물에서 장사해보는 거 어때? 내가 임대료 싸게 해줄게. 임대료를 왜 오빠가 정해? 엄마 아빠가 정하시겠지. 요새는 제가 관리해요. 아버님이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엄마와 저는 어이없어 하고 대꾸도 안 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오빠와 새언니에게 또다시 넘어가서 잘해주시는가 보다 했어요. 역시 남아선호 사상 마인드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로부터 꽤 오랜 세월이 흘렀고 부모님은 세금 문제로 재산 정리를 하시겠다면서
건물을 자식들에게 증여하고자 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엄마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저와 언니는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듣기만 했어요. 엄마랑 많이 고민해봤는데 1층은 성은이, 2층은 영은이한테 주기로 했다. 엄마 아빠 아직 젊으신데 계속 갖고 계시지 뭐하러 벌써 주세요. 그럼 저는요. 너는 6층 꼭대기층 가져. 네? 아니 내가 왜 장손인데 제일 싼 꼭대기층이에요. 장손이면 부모한테 더 잘했어야지. 싫으면 받지 마. 누가 싫대요? 그럼 나머지는요. 3, 4, 5층 남았잖아요. 그건 아빠가 갖고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 죽기 전까지 잘하는 자식한테 다 줄 거다. 제가 그동안 건물 관리며 다 했는데 너무하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건물 관리? 너 그거 돈 받고 일한 거 아니냐? 우린 그냥 네가 하고 싶다길래 일자리 준 것뿐이야. 그게 왜 억울한 거냐? 가족이라고 돈도 더 얹어서 챙겨줬더니 세아가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더 섭섭하네. 한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간 후 엄마가 언니와 저를 앞에 앉혀두고 말하더군요. 성은이랑 영은이 그동안 엄마가 아들만 챙긴다고 많이 섭섭했지. 엄마도 여자면서 왜 그랬나 몰라. 그냥 엄마 시대 때는 다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 어릴 적 니들 옷 한 벌 좋은 거 한 번 못 사준 게 너무 미안하다. 맨날 오빠 거만 좋은 거 챙겨주고. 그래도 엄마는 그게 차별인 줄 모르고 살았어. 아니, 차별이라고 생각도 못했어. 여자니까 그래야 되는 줄만 알았지. 엄마는 너희가 여자라고 덜 사랑하고 오빠가 남자라서 더 사랑한 적 없어. 항상 똑같이 예뻐하고 사랑했어. 그래도 너희들 마음 상한 거 있으면 다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가 너희한테 제일 좋은 걸로 준 거야. 엄마 마음 알지? 엄마의 그 말에 그동안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또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난 맏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5남매를 두셨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만 홀로 남자였어요.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둔 집안이었으니 옛날 시대에는 더욱이 차별이 심했겠죠. 그런데 엄마는 그게 당연한 걸로 살아오셨고 엄마 또한 그대로 세습하신 거였습니다. 살아온 방식의 차이가 아들과 딸을 차별하게 된 거였을 뿐 그게 사랑의 차이는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 후로는 엄마 아빠가 저와 언니에게 오빠와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주세요. 오빠는 당연히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남겨줄 거라 여겼지만 이번 사태를 겪고 생각이 많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반강제로 효도를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 건강검진도 따로 예약을 해주고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새남매가 서로 상의해서 함께 부모님을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부모님이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